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저 송영길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외면했습니다. 민주당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4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다 인정이 되고 확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송영길 2023년 4월 24일 파리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모든 정책 책임을 제가 지겠다.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게 탈당하겠다. 무죄를 받아 돌아오겠다. 그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329일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쉬지 않고 옥중서신을 통해 싸워왔습니다.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모들이 같이 항소 포기하고 사면을 요청하자, 조국 대표와 묻어서 같이 요청하자 건의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송영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무죄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계양구로 가지 못하고 인천에서 가장 어려운 연수갑에 출마 명령을 받고 싸워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왜 송영길이 당대표에 나왔는가? 정말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했지만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송영길, 너 잘 나갈 때 국민들 어려움을 네가 제대로 파악했는가?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네가 정말 동료들의 아픔을 그때 잘 나갈 때 찾아봤는가?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의도의 그 안락한 공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올 때 보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입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칩니다. 하이닉스 3잔에 뜨고 있지만 코스닥은 정체입니다. 양극화의 그늘이 보입니다. 민주당이 필요한 곳이 널려 있습니다. 송영길, 이재명과 함께 해왔습니다. 무슨 인연인지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최근 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송영길 왜? 지금 5분의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송영길입니다. 그것도 부도 위기의 인천이었습니다.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내면서 중소기업 사장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뼈저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텨냈습니다.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돕지도 않았어요. 정말 없는 자산을 팔아서 부도를 막고 흑자로 전환시키고 인천의 삼성바이오 등 셀트리온과 함께 100개가 넘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해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해서 금융을 만들고 엠코테크놀로지와 스태틱패코레 같은 세계 2위, 3위 반도체 후공정 회사를 유치해서 저부가치 산업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뭐냐? 유능한 진보입니다.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것을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저 송영길 노무현 대통령실의 한미 FTA 특위위원장으로 한미 FTA를 지지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적립식 펀드를 제가 도입을 해서 당시 주가지수가 한 7, 800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율이 4%가 안 됐습니다. 저는 25%까지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7천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그때 제 말대로 연기금이 조금씩 투자가 확대돼서 지금은 60%까지
주식 투자 비율이 확대돼서 작년 국민연금 수익이 230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전기가 중요하다. 장기적 탈원전으로 가야 되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종부세, 양도세 현실화해야 된다. 9억을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반대했습니다. 의총에 붙여서 제가 12억 올렸습니다. 만약 9억으로 놔뒀으면 지금 아마 엄청난 민심 위반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억으로 올려놔도 올해 말에 가면 집값이 올라서 18만 명의 추가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세입이 총에서 5조, 1가구 1주택은 1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조의 초과 세수가 들어온 마당에 왜 종부세 1조에 목숨을 겁니까?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항상 우리가 민심을 위반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영길 지난 총선 때 병립제와 연동제로 고민할 때 연동제로 갈 것을 강력히 설득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동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소추의 범야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성영길 당대표가 되면 당장 부동산 문제 닥치고 공급, 주택법 개정, 모듈러 주택 도입 등을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ISA 청년의 자산관리 개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0만 양병론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2030 없다라는 목표로 청년이 함께 뛰고 꿈꾸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권 창출, 총선 승리의 송영길 부탁합니다.